외우셔야 합니다. 달달달. 그리고 이걸 외운 상태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냥 왜 이거 개념 묻는 문제가 한 문제가 꼭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외심부터 갑니다. 외심은 줄임말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외접원의 중심의 줄임말입니다. 외심, 외접원의 중심의 줄임말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서 원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우리가 외접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외접하고 있는 이 원의 중심을 찾았을 때 그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고, 보통 이 외심은 보통 기호로 O라고 표현을 해. 근데 이 외심을 찾는 방법이 그냥 아무데나 눈 감고 찍는다고 외심이 아니라 얘를 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도 방법 중요하죠. 어떻게 작도합니까? 변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을 수직 이등분선 그렸을 때 얘의 교점이 외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까지 같이 그려놓으셔야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외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죠. 외심은 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거든요. 원의 중심에서 원위의 점까지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외심의 성질이에요. 외심의 성질,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 외심으로부터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왜 같아요? 반지름이니까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니까요. 그래서 합동인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합동인 삼각형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합동인 삼각형 이렇게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아요. 외심을 찾을 때에는. 그리고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노란 색깔로 그린 길이들은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습니다. 합동인 삼각형, 얘네 둘이 합동이고요. 그리고 얘네 둘이 합동이고요. 얘네 둘이 합동입니다. 합동인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심과 외심이 그림이 비슷한 상태로 이렇게 섞여서 개념을 묻는 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합동인 위치. 얘네들이 합동인 이유는 SAS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겠죠. 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변 이등분돼 있고 둘이 등을 맞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여기 끼임과 크기 같으니까 SAS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인 관계. 합동인 애들 위치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가계 크기의 활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합동인 위치로 한번 바라봐주면 얘네 둘이 합동이었기 때문에 얘를 각 X로 두면 얘를 각 X로 둘 수 있고, 얘를 각 Y로 두면 얘를 각 Y로 둘 수 있고, 얘 각 Z로 두면 얘 각 Z로 둘 수 있어서 각 X 2개, 각 Y 2개, 각 Z 2개, X, Y, Z가 다 2개씩 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 되는데, 이걸 한 개씩 더해주면 90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계 크기의 활용, 외심에서 여기 각 중에 하나, 여기 각 중에 하나, 여기 각 중에 하나를 더하면 얘가 90도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가계 크기의 활용이 여기 각 A에다가 2배를 한 게 여기 각 BOC 된다라는 거. 얘가 외심이고, 여기서 각 BOC의 크기가요, 각 A의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됩니다. 각 A의 2배. 근데 사실 이거 우리 3학년권 책에서 배웠잖아요. 3학년 이야기거든. 얘는 원주각이잖아. 위치로 봤을 때. 이
요거는 원에 대한 중심각이잖아? 원주각 크기는 중심각의 절반 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조선 그려요.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보면 여기 점, 외곽 2점으로 표현을 해보고 여기 가위표, 여기 가위표, 외곽으로 2 가위표로 표현해 본다면 BOC 크기는 2.2 가위표인데 각 A의 크기는 점 가위표니까 2배 관계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BOC의 크기는 각 A의 2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외심에서는 그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다르게 찍힐 수 있었어요. 외심 예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내부에 찍힙니다. 외심의 위치 예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의 내부라고 써주시면 돼요. 내부에 찍혀요. 삼각형의 내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위치가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안쪽에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가 빗변의 중점에 찍힙니다. 빗변의 중점.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 그 다음 둔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기준으로 삼각형의 바깥쪽 외부에 찍혀요. 그래서 흔히 보던 그림으로 나오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얘처럼 직각삼각형은 위치가 특별하기 때문에 뒤에 단원들에서도 계속 연결이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외부에 찍히는 요 둔각삼각형인 경우에 좀 보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경우에 뭐 기억하면 되냐면 외심이 이렇게 바깥에 있잖아.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를 봐주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내용으로 아마 문제 푸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둔각삼각형이 문제로 나온다면 여기까지가 외심이고요. 그 다음 내심 들어가는데 내심이 좀 할 말이 더 많기는 해요.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입니다. 내접원의 중심.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 기준으로 안쪽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 그럼 얘도 아무데나 찍는다고 내심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 위치를 찾는 방법, 작도 방법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은 작도 방법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다면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 각들을 다 이등분하는 선을 그렸을 때 그 이등분하는 선들의 교점이 내심이라는 거예요. 내심 그림 정확하게 외워주세요. 저거 다 별 표시하면 되는 거. 별 표시 아니야. 사실 다른 건데. 눈 되게 좋다. 하트 하트.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 내심으로부터 여기 변까지, 여기 접점이거든요. 접점.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내심으로부터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합동인 삼각형 위치를 본다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이렇게 직각 표시해줘서 누구끼리가 합동이냐면 얘네 둘이 합동이고 얘네 둘이 합동이고 얘네 둘이 합동이라는 거예요. 합동인 위치를 잘 기억해주세요. 얘는 합동인 위치가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두 개였잖아. 근데 얘는 각을 끼고 얘네 둘이가 합동인 위치입니다. 증명을 해본다면 여기 직각, 그 다음에 빗변, 그 다음에 각의 크기 얘네들 RHA 합동에 의해서 둘이 합동인 관계가 된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각의 크기의 활용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각의 이등분선이라 그랬잖아. XX, YY 여기 G 해서 X 2개, Y 2개, Z 2개 해서 180도가 되니까 얘도 X, Y, Z 한 개씩 더하면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위치가요. 얘는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외심에서는 요렇게 둘 중에 하나, 요렇게 둘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90도라면 얘는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90도가 된다는 이야기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각 A와의 관계를 봐주면 우리가 보통 내심은 기호 I로 표현하거든요. 각 BIC의 크기가요. 각 A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거다. 요 크기가 각 A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건데 증명을 가볍게 해보면 X, X, Y, Y, 여기 G, G잖아. 그럼 요렇게 외곽으로 봐주면 요 부분이 크기가 X 더하기 Y가 되고 여길 외곽으로 바라봐주면 Z 더하기 X가 되는데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아까 90도라고 했어요. 근데 X의 크기는 전체 각 A를 2X로 봤을 때 그 2X의 절반이잖아. 그래서 각 A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와 같다. 여기 BIC 크기요. 내심은 삼각형의 종류가 관계없는 게 예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둔각이든 어차피 원이 다 안에서 접하기 때문에 다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해요. 내심의 위치가 얘는 삼각형의 종류가 관계가 없어. 다 원이 안쪽에서 접하는 거기 때문에 다 삼각형의 내부에 위치합니다. 위치로 봤을 때. 그래서 얘는 별로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외심과 내심에서 되게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랑 연결해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외심과 내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존재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에서 외심과 내심 전부 다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놓입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은 얘 변의 길이가 모이는 데서 생기는 각이 꼭지각이라 그랬고 얘를 2등분 해주면 요 선 위에 외심과 내심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림까지 같이 그려놓으세요. 근데 이게 같은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2등분 하잖니. 근데 각의 2등분선은 누구를 그리는 선이냐면은 내심을 그리는 선이고 반대로 보면은 각 세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은 또 외심을 그리는 선이잖아. 그래서 이 같은 선상에 외심과 내심이 놓이게 돼요. 각의 2등분선이면서 그 선이 곧 변의 수직 2등분선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걸로 같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등변 삼각형 문제에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 문제인데 제가 각의 2등분선을 꼭지각의 2등분선을 그려요. 얘는 AB랑 A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꼭지각의 2등분선을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점피를 찍었어. 눈 감고 아무데나 찍었어. 여기가 점피야. 그래서 얘를 각 꼭지점 BC랑 연결해주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근데 왜냐면 처음에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2등분선을 그리면 밑변을 수직 2등분하니까 여기 수직 2등분이어서 얘랑 얘랑 길이 같고 여기 각의 크기 같고 얘 공통이니까 둘이 SAS 합동 조건이 돼서 얘가 길이가 같거든. 대응변 길이. 그래서 이거 이등변 삼각형 되거든. 그래서 외심 내심에서 이런 그림 나오잖아. 막 여기 각도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 생기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일치한다. 정삼각형은 외심과 내심이 일치한다. and 무게중심도 일치합니다. 무게중심 뒤에서 배웠죠?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전부 다 일치합니다. 왜냐면 이 정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면 얘 각의 2등분선이 곧 밑변의 수직 2등분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얘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2등분선이고 이것들이 지금 다 일치하거든. 다 각의 2등분선과 이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 일치하게 되거든.
그래서 외심과 내심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중심도 같다. 그리고 내심 나올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나오죠? 세 변의 길이가 ABC일 때 반지름 얼이라고 놨을 때 이 삼각형을 세 조각 내서 반지름이 전부 다 얼로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조각의 넓이는 A 곱하기 얼 곱하기 2분의 1, B 곱하기 얼 곱하기 2분의 1, C 곱하기 얼 곱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 얼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남아서 세 변의 길이의 합에다가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 해주면 이게 내가 원 나올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대로 그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